시장이 들썩일수록 차분해져라. 버블 경제란 사람들에게 달갑지 않은 큰 규모의 화랑 장세다. 하지만 이 정의를 맞거나 틀렸다고 할 수 없다. 버블이 심화될 때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가 아닌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효율적 시장 가설을 선봉하는 사람조차 내재 가치와 주가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면 가격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버블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한두 개의 주식이 아닌 주요 자산군의 가격이 크게 어긋나야 한다. 평균을 벗어난 값은 항상 존재하며 그렇지 않다면 가치 투자 역시 의미가 없다. 좋던 나쁘던 주식의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으며 언제나 지식을 기반으로 한 견해일 뿐이다. 하지만 효율적 시장을 믿는 사람은 버블이 붕괴되기 전까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 주가가 반토막이 나고서야 버블의 존재를 인정하기도 한다. 주가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거슬린다면 주식시장의 평균 PER이 14에서 15 사이였고 버블 경제 시기에는 이 수치가 2배로 치솟았다는 것을 생각해보자. 눈에 띄게 많은 주식이 이익의 13배 이상에 거래된 시기는 모두 누군가의 눈물로 끝났다. 1990년의 일본의 경우에는 전체 시장이 2배로 뛰었다. 이 현상을 버블이라고 정의하지 않더라도 투자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것은 명백하다. 직접 겪지 않고서 버블 경제는 어리석게 들릴 수도 있다. 나 역시 광란의 20년대나 활기찬 60년대, 튤립 버블, 그리고 앞서 소개한 남의 회사 버블을 기록을 통해 접했다. 금융기관들은 주식을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조작했으며 지나치게 복잡한 금융상품을 발행했다. 부채 비율은 지나치게 높았으며 경영진은 자신들의 보상에만 지나치게 관대했다. 지주회사들은 제멋대로 합쳐졌다. 이익에 눈이 먼 많은 사람이 투자했으며 멍청하고 사치스러운 일을 저질렀다. 어느 순간 모두가 재정적인 부분에 정신을 놓은 것 같아 보였다. 남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버블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직접 겪어보고 나면 버블 초기의 전제가 보통 정확하며 주목할 만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공짜 화폐나 금융 완화가 모든 버블의 필수 요소다. 중앙은행은 금융 완화가 빠른 경제 성장률에 기여하기를 원하지만 이는 가장 먼저 자산 가격의 상승을 야기한다. 미 연방준비은행이 통화를 공급하면 이는 은행 예금의 형태로 나타나 금융시장에 영향을 준다. 금융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제공하면 그들은 가장 먼저 금융자산에 투자할 것이다. 이 돈은 주택 버블에서 그랬던 것처럼 물리적인 자산의 형태로 바뀔 수도 있다. 돈이 금융시장에 오래 머물수록 버블은 더 오랜 시간 지속된다. 광케이블이나 라스베이거스의 콘도와 같이 실물 자산이 되면 투자에 대한 열정이 식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트레이더는 가장 빨리 움직이는 자산을 계속 거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자산일수록 이득이다. 월가의 속설에 의하면 개인 투자자는 언제나 상황을 잘못 짚는다. 그런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한때는 재미없는 회계사로 여겨졌던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은 방송에 출연하기 시작했다. 2000년에 나스닥 100은 고점에서 PER이 100을 넘었고 그 다음 2년 동안 78%가 더 올랐기 때문에 IT 버블이 있었다는 사실을 반박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런데 S&P 500이 수익 대비 1929년과 1966년을 초과하는 수치인 30배 이상에 거래된 후 반 이상의 가치가 날아갔음에도 규모가 큰 성장주에 버블이 있었다는 것을 반박하는 사람은 꽤 많다. 다우 36,000의 저자들이 언급했듯 가치를 예상하는 데 차이가 클 수 있지만 큰 버블이 존재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런 추론은 어렵지 않다.
다만 가치보다 싼 주식을 사고 가치 대비 비싼 주식을 팔려는 가치 투자자에게는 유용한 결론이 아니다. 주식이 가치 대비 2배에 거래되고 있다면 이미 오래전에 팔았어야 한다. 여기서 어려운 것은 버블의 군중 심리학이다. 군중의 심리는 세상이 빠르게 변한다는 옳은 전제하에서 시작한다. 그런데 기대 이상으로 좋은 결과를 얻으면 오랜 과거를 기반으로 한 기대가 너무 보수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사실에 대한 오해를 주고받기 시작하면 그를 기반으로 더 큰 오해가 퍼지기 시작한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금융의 역사는 벼락 경기와 불경기의 연속이지만 이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다수가 맞는 경우가 있기는 한지 고민하게 된다. 이야기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가격은 옳지 않다. 아무도 버블이 언제 끝날 것인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교수들이 지적하듯 내 판단은 옳고 수많은 다른 투자자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만이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가장 뚜렷한 근거는 거의 모든 사람이 벼락 경기와 불경기의 한 면만 맞춘다는 것이다. 광신자는 광신자로, 의심자는 의심자로 남을 것이다. 상승세를 타서 불경기의 모든 것을 잃거나 버블을 따르지 않고 나중에 뜻밖의 소득을 얻느냐 둘 중 하나다. 나는 후자에 속한다. 하지만 상승세의 대부분을 놓치고 늦게 합류하며 큰 피해를 본 사람이 대부분이다. 버블 중에는 수익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의 투자 리스크를 감수할 것이며 언제 그리고 얼마에 거래할 것인지이다. 이런 요소들은 궁극적으로 투자자가 얻게 될 수익을 결정짓지만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투자자의 영역 밖이다. 주기란 욕심과 두려움 사이를 오간다. 추가 어디에 있는지 감지할 수는 있지만 모든 주기는 다른 형태와 크기로 오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을 예측하려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현재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느껴지더라도 금융시장에서의 기억이란 매우 짧다. 2008년과 2009년에 정크 본드의 수익률은 10대 초반이었지만 2년 후에는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시장을 믿지 마라. 존 보글과 워렌 버핏은 자신의 투자 의사 결정을 감정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며 더 합리적인 소수의 판단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들은 감정을 섞지 않고 꼼꼼하게 관찰하는 방법을 구축한다. 감정이 성급한 결정으로 이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고통이 행동을 이끌지 않게 하기 위해 존 보글의 추종자 중 일부는 시장 상황이 어떻든 미리 정해둔 금액을 매달 투자한다. 그들은 시장의 피크에서 투자할 뿐만 아니라 바닥에서도 끊임없이 투자한다. 결국 마지막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인덱스 펀드는 광범위하고 재미없고 개별 종목에서 존재하는 군침도는 뜨거운 소문이나 환상도 없다. 비유를 하자면 단백질 보충제나 샐러리나 두부 다이어트가 칼로리가 낮기 때문이 아니라 먹는다는 행위 자체를 덜 매력적으로 만들기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만약 뉴스가 1년 후에는 상관이 없을 것이라면 무시해라. 때때로 진짜 터닝포인트를 놓칠 수도 있다. 내가 제안하는 영구적인 솔루션은 더욱 많은 책과 보고서, 경제 잡지와 같은 것을 더욱 많이 읽는 것이다. 훌륭한 결혼 생활은 눈을 크게 뜨고 시작되지만 작은 결점에는 의도적으로 눈을 감음으로써 지속된다. 주식 투자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뭐하러 성급하게 의사결정을 내리는가? 내일 더욱 많은 것을 알게 될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아는 것에 투자하라. 능력 범위를 정의하면 투자를 오해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수입을 몇 년 동안 결정할 주요 요인 몇 가지로 구분해낼 수 있는 기업들에 집중하고 이러한 요인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살펴보라.
인덱스 투자자에게 주요 요인은 개별 주식보다는 더 거시적인 요인일 것이다. S&P 지수와는 다르게 버크셔 해스웨이는 모든 산업에 노출되어 있지 않으며 많은 산업이 자신의 능력 범위 바깥에 있다고 분명하게 생각한다. 워런 버핏 본인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브랜드 소비재 그리고 서비스의 대단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보험 및 금융 쪽에도 자신이 있다고 한다. 제약업은 그가 자신 있는 분야에 들어갈 수도 있으나 의료기기 및 의료 서비스업에는 자신이 없다고 한다. IBM을 제외하고 테크 주식은 그의 포트폴리오에 존재하지 않는다. 마치 PC, 스마트폰 그리고 인터넷에 존재한 적이 없는 것처럼 말이다. 기본 자재 및 광업은 완전히 무시되며 농업, 원자재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버크셔 해서웨이가 일반적으로 피하는 자동차 제조업 같은 산업에서도 자신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찾아 투자한다. 철도는 투자하지만 트럭 운송 및 선박주는 피한다. 워런 버핏은 경제 지표를 예측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경제 지표를 사용한 투자 의사 결정은 대체로 하지 않는다. 평균적으로 버크셔 해스웨이의 산하에 있는 기업은 특별히 경기 순환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그래서 그는 경제적 예측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워런 버핏이 좋아하는 경제적 베팅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경제가 성장할지, 그를 통해 화물량이 증가할지, 결론적으로 기업의 고정비용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지, 수익이 상승할지 등에 대한 것이다.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이지 않다. 인생과 투자는 태생적으로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모든 종류의 안전마진은 상대적이고 상황에 따라 변하며 선택의 대가를 수반한다. 합리성이라는 개념을 고려해보라. 당신이 가려는 방향이 존 보글의 길과 닮았던 워런 버핏의 길과 닮았던 간에 다음 5단계를 통해 안전마진을 찾음으로써 후회를 줄일 수 있다. 첫째, 동기부여를 명시하고 감정이 재무적 판단을 이끌도록 하지 마라. 둘째, 어떤 것은 이해될 수 없고 당신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라. 셋째,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 그리고 독특하고 가치 있는 것을 행하는 사람에게 투자하라. 넷째,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지나친 부채로 무너지지 않을 만한 기업을 찾아라. 다섯째, 항상 지불하는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할 투자처를 찾아라.